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신정규고요. 네, 김준기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 많은 걸 기대하고 오셨을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 발표는 거의 만담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내용 자체가 뒤로 갈수록 좀 하드코어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신다는 느낌이 드시면 뒤에 따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오후에 저희 세션 3시에 있으니까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제목을 저렇게 적긴 했는데 사실 생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삽재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뭔가 거대한 구상과 야망과 설계를 보여드리고 뒤에 가서 그거를 이제 오픈소스로만 만들려다 보니 온갖 겹치고 겪게 되는 문제들을 중점으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저희 소개고요.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명씩 하겠습니다. 저는 신정규고요. 뇌과학을 전공한 박사이긴 한데 지금 전혀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텍스트 큐브라는 오픈소스를 만들었었고요. 기타 등등등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전산학과 다니면서 그 시스템 설계, 그러니까 특히 네트워크 시스템 쪽으로 연구를 했고,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몇 년간 삽질한 끝에 그 GPU로 가속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80Gbps 라우터 플랫폼을 개발해서 이제 뭐 논문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신정규님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거는 텍스트 큐브 개발을 같이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고,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이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정규님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개는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더 이상 생략을 하고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만담을 할 건데 앞부분은 만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일방적이거든요. 그래서 만담 없이 그냥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왜 하게 되냐면 저희가 학계에 있다 보니까 많이 겪게 되는 건데 기술은 21세기가 됐어요. 구글 스칼라가 나온 지 이제 10년이 됐죠. 그 구글 스칼라가 나오기 전과 후는 완전히 학계가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가 뭐 생명공학자의 논문을 찾아볼 수도 있는 세상이 됐고 그런 논문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서관에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죠. 근데 그것을 지탱하는 시스템들은 다 20세기에 있어요. 뭐 도서관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저희 학교 시스템, 대표적으로 초중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 수업도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상 20세기 확립된 이후에 전혀 뭔가 IT와 제3의 물결 이런 걸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사실 그거보다 더 예전인 19세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SCN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사이언스 셀 네이처 뭐 이런 거 있는데요. 그런 거대한 헤게모니들이 있고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돈을 받고 너희의 논문을 실어줄게 하면 저희가 열심히 논문을 내면 걔네가 판단하고 한 사흘 있다가 이거 별로야 하고 리젝을 주죠.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계속 레더라고 하는 걸 내려와서 결국 뭔가 임팩트 팩터라고 부르는 수치가 목표는 30이었는데 한 4 정도 되는데 들어가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19세기에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뭐 네이처는 영국에 있어서 영국에서 나온 논문이면 이상한 논문도 막 실어주는 그런 저널이었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IT에 한 발을 걸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느끼시겠지만 인간이 관여하는 분야는 훨씬 느리게 발전하고 인간이 덜 관여하는 분야일수록 빨리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과학 순서 머릿속에서 쭉 오더가 되시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발전이 느린 게 가장 인간이 많이 관여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계가 있고 업계가 있고 사회가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발전 속도의 간격이 점점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럼 좀 있으면 학자들이나 교육자들은 기계들한테 자기 자리를 내어줘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럼 이렇게 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뒤처지는 교육이나 연구가 21세기의 속도에 맞추려면 어떻게 변해야 될까? 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런 잡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었죠. 저희가 나름 훈민정음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제 뭐
여기 다 읽으실 수 있으시죠? 고등학교에 나오는 거에서 몇 단어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두 번째 문단인데 연구 코드나 연구 내용을 쉽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과학공학을 쉽게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지만 처음부터 이걸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한 단계씩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한 걸음씩 떼기 시작했는데 뭐 하다 보면 금방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오늘로 이제 140일 됐거든요. 만들기 시작한 지. 이게 정말 천리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천리가 아니라 말리인 것 같기도. 네, 그럼 이제부터 만담을 해볼까요? 말씀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연구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자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 뭐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도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저런 방향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런 걸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샌드박스 기반의 프로그래밍 코드 실행하는 기반 기술이 먼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새 보시면은 사실 조금 뭐 이렇게 얼리 어답터 같으신 분들은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을 텐데 온라인에서 예를 들면은 IDE 환경 같은 거를 로컬에 설치하고 하지 않고 그냥 웹 서비스 이렇게 가입해서 거기서 코딩하고 개발하고 그런 거를 다 해줄 수 있는 웹상에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뭐 직접 서버를 사서 할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를 써서 이제 자원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덜 신경을 쓰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그런 코드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거죠. 그 코드가 Git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Git 아시는 분? 거의 다 아시네. 역시 뒷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었습니다. Git은 못 떴지만 GitHub은 확 떴거든요.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건 결국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GitHub 같은 시스템인 거죠. 네. 뭐 그래서 웹도 만들고 앱도 만들자. 그래서 3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둘밖에 없는데 발표자가 3명이 있으면 너무 번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한 분 앞에 앉아 계시고요. 일단 뭐 3명이 모였습니다. 저기 영어로 하면 삼총사가 3 머스키티어인데 뭐 3 키보디스트라고 써놓고 보니까 왠지 이제 워리어가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한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도전이 이제 네? 달타냥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달타냥하고 계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연락을 언제든지 주십시오. 저희가 뒤에 3명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려면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자의 코드를 온라인에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가 믿지 못하는 어떤 임의의 사용자의 코드가 우리 서버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안전하게 잘 그 샌드박싱을 해서 돌리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코드를 실행을 하고 종료를 하고 또 그 다음 코드를 이어서 실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할 때 앞에 코드에서 실행했던 결과 뭐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메모리상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전문 개발자들이 만드는 것처럼 막 모든 코드를 한 번에 다 써놓고 딱 컴파일해서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인터랙티브하게 이 부분 조금 고쳐서 돌려보고 이 부분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또 바꿔서 돌려보고 왜냐면 저희가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새로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코드를 짜는 과정이 인터랙티브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스킴을 그러한 그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연히 뭐 무한대의 서버 자원을 많이 이렇게 잡아놓고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 좋지만 당연히 저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코딩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대용량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필연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적인 도전 사항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보겠다 해서 시스템을 대충 그렸죠. 이런 스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 도커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저 윗부분은 사용자 단에 가는 부분이고,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커버 약간씩은 할 텐데요. 어쨌든 여기는 파이콘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는 파이썬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 듣다 보면은 파이썬이 어디 있는지 조금씩 뭔가 희미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끝나실 때쯤이면 저희한테 왠지 밥을 한 끼 사주거나 커피를 한 잔 사주시고 싶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진행형 삽질 이야기를 만담 형식으로 재밌게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그게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파이썬을 저희가 고른 이유는요, 여기에 뭐 나름 기술적으로 보이려고 이렇게 써놓긴 했습니다. 뭐 코드가 간결하고, 뭐 드라이 프린시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뭐 코드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코드는 어떤 한 가지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파이썬은 좋은 철학들이 있고, 또 표준 라이브러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쓰기 편하다라는 기술적인 이유도 있으나, 순전히 사실 저희가 파이썬을 좋아해서 그냥 세 명이서 공통 부모를 찾다 보니까 그나마 파이썬이 가장 많아서, 네. 저기 계신 다른 분께서는 좀 하드코어한 프로그래밍을 하셨던 분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랄라리 코딩을 주로 연구용에 특화된 코딩만 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C하고 C++로 이제 뭐 커널 드라이버 수준에서 이제 뭔가를 만들고, 뭐 GPU 써서 쿠다가 코딩하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파이썬으로 스크립팅하는 부분을 하고, 이제 뭐 영역이 안 겹치는 사람들이 뭔가 같이 하고 싶으면 제일 만만한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이식성이 되게 좋거든요. 이제 파이썬이 그렇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가비지 컬렉션이라든지 그 모든 그 오브젝트들 프리미티브 타입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다 오브젝트로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 언어들에 비해서. 하지만 파이썬은 이식성이 좋고 C와의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그냥 C로 짜면 됩니다. 뭐 저희야 C로 그냥 뭐든지 짤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뭐 사이썬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파이파이나 아니면 드랍박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JIT 기반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피스톤 같은 것도 뭐 앞으로 나오는 그런 거를 쓸 수도 있겠고. 이 마지막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파이썬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뜯어보면 그건 다른 언어에서 되게 좋은 거를 파이썬 래퍼를 잘 만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뉴머릭 파이썬 쓰시죠. 넘파이. 그거 포트라노를 짠 거잖아요. C 씌우고 포트라노를 짠 코드에 C를 씌우고 그 위에다가 파이썬 래퍼를 씌운 거죠. 뭐 매스플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출력 부분은 뭐 WX 파이썬을 쓰거나 뭐 파이큐티를 쓰거나 뭐 다른 것들을 막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파이썬처럼 보이는 네. 그런 것들이 마지막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중기님께서? 네, 이제 파이썬을 실제로 이제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표를 내걸고 뭐 소프트웨어 교육을 뭐 모든 초중고 K-12 에듀케이션에 집어넣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학에서는 예전부터 프로그래밍을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카이스트나 이런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과와 상관없이 1학년 때 무조건 프로그래밍 과목을 듣도록 필수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공학,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파이썬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 진입 장벽이 낮은 이유가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때그때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점도 있고, 문법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기호가 적어요, 파이썬은. 그러니까 그냥 거의 영어 단어 위주로 키워드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뭐 꺽쇠라든지 괄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의미만 이해를 하면은
그거를 응용해서 되게 쉽게 써볼 수 있는 그런 언어라는 장점이 있죠. 저희 속도를 지금 2배로 올려야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적절히 섞어서 시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죠. 네, 저 뭐 박사과정 하면서 파이썬을 썼는데 처음 파이썬 쓰게 된 거는 C를 못 갈게 해서요. 그 어드민 권한을 안 주는 대학에 가서 하다 보니까 파이썬은 어드민 필요 없이 로컬에 깔아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 말렸는데 매틀랩은 비싸고요. 파이썬은 공짜죠. 그리고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좋습니다. 뭐 그런 거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속도는 느립니다. 뭐 제가 시뮬레이션 짜서 오래 돌리는 거는 2달에서 석 달이 돌아갔는데 C로 짜면 2달이면 돌아갈 거 파이썬 짜면 뭐 반년 이상 걸리는 게 예상되는 코드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뭐 하루 정도 돌아가는 코드들은 파이썬으로 짜는 게 더 유리하죠. 코드 짜는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리고 CPU가 되게 많을 때 MPI 쓰기 싫으면 멀티 프로세스 짜려면 C로 짜면 머리 아픈데 파이썬으로 짜면 간단합니다. 데이터 분석도 판다스 써서 가지고 하면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짰던 것들을 갖다 쓰기 되게 좋은 언어죠. C로 맨 처음에 했었으니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그 패킷 처리 프레임워크를 만들면서 여기서는 굉장히 그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 리소스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매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매핑의 그 엔트리 개수가 뭐 수백 개 단위가 되는데 하나의 그 라우터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다 C로 하드 코딩을 해서 짰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연구실 선배들이 짰던 코드는 근데 그거를 도저히 제가 여러 가지 머신에서 돌려보고 하기가 힘들어서 파이썬으로 컨피그레이션을 아예 스크립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 이게 파이썬하고 C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싱 하는 걸 붙여보고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쓸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스크립트, 네트워크 기반의 실험 스크립트를 짜다 보니까 뭐 스탠다드 아웃풋을 여러 개를 같이 동시에 모니터링을 해서 이렇게 파싱을 해서 뭔가 통계를 내고 이런 짓들을 해야 되는데 파이썬에 있는 뭐 에이싱크 IO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기능을 구현하는데 되게 편하게 잘 돼 있더라. 네, 그래서 많이 썼습니다. 말도 빨라지는데 내용은 줄어들지 않으니까 시간은 거의 줄어들고요. 안 되겠다. 시간 속도를 내죠. 네, 저희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파이썬 3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 현업에서는 사실 파이썬 2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파이썬 3 대부분 라이브러리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적게 쓰는 장점이나 기타 등등등의 장점이 있는데요. 네, 뭐 이 내용은 네. 뭐 여기 써 있는 설명 보시고 또 저 PEP 393 문서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플랫폼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새로 하실 때는 3로 네. 쓰시면 편합니다. 3 쓰다가 2 쓰면 문자열 처리 때문에 못 돌아가요. 네, 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에이싱크 IO 라이브러리 빠돌이라서요. 네, 그거를 쓰려는, 그러니까 파이썬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하나가 GIL이라는 이제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 있어서 멀티 스레드를 할 때 그 싱글 스레드 이상의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IO 같이 컴퓨테이션을 안 하고 기다리는 부분을 멀티플렉싱을 하면 우리가 그 스레드 효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에이싱크 IO가 딱 그런 형태로 코르틴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런 형태로 이 그 싱글 스레드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개의 I/O를 동시에 하는 거를 마치 싱글 스레드 프로그래밍 하듯이 쉽게 짤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그 이제 매력을 느껴서 노드.js 코르틴 짜다가 이쪽으로 오시면 천국입니다. 뭐 그 다음에 뭐 PIP 기본으로 돼 있어서 도커 이미지 자동으로 만들기 좀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이썬을 언어로 선택을 하고 분산 커뮤니케이션 또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어요. 뭐 아마 내일 아침이었나요? 정민영님이 비트패킹 컴퍼니의 정민영님이 셀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고, 뭐 레빗엠큐니 카프카니 뭐 아파치 큐피드니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다 너무 복잡해요, 결론은. 그래서 저희는 그 쉽게 쓸 수 있는 제로 MQ라는 셀러리 발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네. 어쨌든 네. 저희가 그거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저희는 이렇게 제로 MQ가 왜 제로 MQ냐면은, 그러니까 뭐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코스트를 최소화하겠다, 네, 라는 의미로 제로 MQ를 썼고, 여러 가지 그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패턴들을 소켓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소켓에 이렇게 그 프로퍼티를 세팅하는 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점으로는 성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설정이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고 엔드포인트 주소와 그 엔드포인트가 어떤 타입의 소켓을 사용한다라는 것만 딱 결정이 되면은 아무런 그 다른 추가적인 컨피그레이션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뭐 TCP, UDP, 유닉스 도메인 뭐 여러 가지 방식의 그 커넥션을 지원하는 것도 그 우리가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데 편했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뭐 다른 좀 더 시리어스한 그 스케일러블 멀티 메시지 큐 서비스들에 비해서 어떤 퍼시스턴시를 제공을 하지만 디스크에 아무런 정보를 쓰지 않는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이제 로깅 시스템은 로그스탯이라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가져다가 쓰기로 했고 역시 그것도 제로엔큐 SS를 사용해서 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얘기들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발표가 또 반전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반전을 말씀드리기 위한 네, 뭐 밑밥을 까는 네. 중이죠. 네. 저장 작업 뭐 이런 거고요. 뭐 이건 저희는 클라우드에서 돌리기로 했는데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저희가 서버를 운영할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당 3명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앞에 3이거든요. 3총사 중에 3명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요새 거의 뭐 한계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뭐 서버를 골랐죠. 구글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는데 결국 아마존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아마존 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하지만 또 마소가 윈도우 지원을 잘해주기도 하고 저희가 뭐 비즈 스파크 신청하니까 크레딧도 주고 해서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뭐 금융결제나 정부 사이트 들어가는 전용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정말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가상에서 돌리시면 여러분 액티브엑스 문제 싹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도커 준비를 해서 도커에서 모든 걸 다 돌리기로 처음에 결정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VM을 실제로 만들고 지우고 하는 작업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마존 위에서도 뭐 5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VM은 그냥 유지시켜 놓은 채로 위에 올라가는 싱 컨테이너 자체만 계속 네.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C2 위에다가 도커를 얹어서 구현을 하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도커 이미지 형태로 저희의 도커 레지스트리 저희 전용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배포하는 식으로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ECS 같은 경우는 뭐 네. 그것도 처음에 한번 써봤는데 생각보다 태스크 관리하는 레이턴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자체 구현을 해야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쓴다고 뭐 이게 그냥 다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실제로 컨테이너들 사용자들이 어떤 코드를 실행하면 다 그게 컨테이너 안에서 돌아가는데 그 사용자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컨테이너를 얼마나 빨리 죽여야 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의 트레이드오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서비스 안정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이제 에이주어나 이런 데서 그 도커를 앞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 빌드 컨퍼런스에서 MSN가 발표했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를 만들려고 막 둘러보다가 폴리머를 선택했는데요. 폴리머라는 게 뭐냐면은 구글에서 만든 HTML5 컴포넌트 기반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HTML5에서 새로 들어온 규격들이 여러 개인데 위에 보시면 뭐 HTML 임포트, 커스텀 엘리먼트, 섀도우 DOM 이런 것들인데 지금 설명은 다 안 드릴 거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옛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게 만드는 게 폴리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웹 컴포넌트.js라는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위에서 위에 설명드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HTML5 풀 피처를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게 폴리머라는 건데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웹 위에 있는 각 컴포넌트들을 일종의 앱처럼 취급을 해요. 그리고 그 앱은 완전히 독립돼 있고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서 보통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는데 HTML5의 섀도우 돔을 사용하면 아이디가 중복되고 그 영역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게 돼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나름 예술의 조예가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저희끼리는 문제는 이제 저희가 뭐 여기 두 분은 피아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피아노 연주자들이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폴리머 라이브러리에는 매터리얼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이 들어있죠. 그래 그럼 우리 구글 덕을 봐서 디자인을 좀 맡겨보자. 네, 쉽게 가자. 네. 그리고 또 부트스트랩 홈페이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겹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자 어차피 저희가 레거시를 고려하면 이런 일을 3명이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웹 해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엄청난 레거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온 지 1년 이상 된 브라우저는 다 포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HTML5 시대가 올 텐데, 네. 새 술은 새 부대의 담자 이거죠. 네, 그러다 새가 됐죠. 네. 새 세상에서 작업해보자. 그래서 뭐 처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일단 폴리머로 만들었는데, 완전 막 좋은 거예요. 막 저런 디비전 태그나 이런 거 대신 레벨업 멤버 패널 태그를 만들고 이 태그들을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동작을. 그래서 막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싸, 그래 이걸로 하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윈도우 7은 안 되고 막 익스플로러 10에서 안 되고 안 돼요. 심지어 MS 엣지에서 아마 저희 홈페이지 백지로 나왔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도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먹고 살아보자고 시작을 한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렉트론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플랫폼으로 폴리머를 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결국은 그 웹 컨테이너를 쓰자라고 해서 뭐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렇게 크롬 엔진을 탑재를 해서 그 안에서 웹페이지를 돌려주는 거죠. 이 폴리머를 하는데 크롬에서 제일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GitHub에서 만든 Node.js 기반의 이제 웹 프레임워크인 엘렉트론을 갖다 썼고 이거를 써서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웹브라우저에서 저희 서비스가 잘 안 되면 그냥 애플리케이션 받아서 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슬랙 같은 거 써보시는 분 많죠? 슬랙, 에버노트 이런 거 써보신 분. 다 이걸로 짰습니다. 네, 걔네들도 다 이거를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짰고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앱도 필요해서 그 앱을 다 만들기 어려워서 콜드오버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폰갭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아파치에 편입된 거거든요. 어도비가 샀다가 뱉었어요. 구글 웨이브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콜드오버를 써서 앱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웹브라우저 호환성 이슈를 해결하자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람이 적으니까 자동화를 해야죠. 그래서 봇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파이썬은 봇 만들기 되게 좋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잘 안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뭐라고 해야 되지? 시스템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알아서 죽는. 네. 그래서 봇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 그 봇 중에 이제 유닛 테스트하는 봇을 또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제 리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자동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치직질하는 봇을 하나 만들었고 그 셀레니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브라우저를 에뮬레이션해서 웹 테스트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장고 프레임워크에 들어있는 유닛 테스트에 셀레니움을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커밋을 하면 그 커밋을 얘가 유닛 테스트를 해가지고 에러가 나면은 댓글을 답니다. 봇이 에러가 몇 개 발견됐음 이러고. 그리고 매뉴얼도 저희가 코드를 하다 보면 어쨌든 복잡도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짠 코드도 나중에 1년, 2년 지나서 보면 모르는데 3명이서 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매뉴얼도 자동 생성하자. 그리고 주석을 많이 달고 스핑크스라는 파이썬 그 모듈인데 그걸로 이제 문서를 자동 생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오늘 오후인가 세미나가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니 참고를 하시길. 이것들이 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코드 도움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짜도 잘 모르겠으면 코드를 검색하면 도움말을 검색하면 아 이걸 이렇게 짠 거고 입력을 뭘 줘야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자동화 처리가 사실 되게 큰 주제고 여기 있는 토픽들 하나하나가 오늘이나 내일 발표하는 주제들과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아니고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이 두 페이지를 주로 박종현 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저기 앉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부터 하고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설계를 뭐 옷을 만들고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네. 그다음에 자동화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막 컴파일 스크립트를 만든 다음에 만들자 테스트를 하자.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메인 큰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테스트를 하고 나서 결론이 나왔는데 목표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연구용 플랫폼이 이제 규모가 큰 코드를 오래 돌리는데 그럴 경우에 샌드박스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래 유지시킬 건가,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코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또 이 코드가 무한 루프를 도는 코드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컴플렉시티를 재야 되는데 연구용 코드 같은 경우는 컴플렉시티가 잘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while문 같은 걸로 조건 될 때까지 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개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연구용을 만들고 교육용을 만들기로 했다가 교육용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는 작은 코드들이죠. 교육용 코드들은 주로 짧으니까요. 예제 코드들이나 대신 여러 개를 동시에 되게 많이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샌드박스를 막 죽여도 되고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 죽여도 되고 각 샌드박스의 자원을 적게 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겪는 문제들을 더 겪어도 되고 네,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단련을 한 다음에 이제 더 큰 네.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뭔가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다가 중간에 뻥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2번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유리한 걸 만들기로 해서 교육용 플랫폼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이슈도 있는데 사실은 돌아다니면서 연구용 플랫폼 만들겠다고 했는데 뭘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걸 저 지도 교수님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뭐 그래가지고 연구용 플랫폼을 쓸 사람부터 교육용 플랫폼으로 키워보자. 사실 전산과 교수님이신 저희 교수님도 잘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코드온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하는 중이고요. 물론 없죠 저런 분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그램을 쭉 만들었죠. 저희 서비스 이름은 좀 더 쥐라기 공원에서 가지고 왔고요. 마침 쥐라기 공원이 개봉을 해서. 네. 네. 그 보시면 이제 잡일을 담당하는 부분은 소르나라고 쥐라기 공원 소설이나 잃어버린 세계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서 이제 잡니라는 섬이죠. 공룡 만드는 섬. 그 다음에 중간에 관장하는 게 인젠이고 사용자가 이제 겪게 되는 UI 쪽은 다 누블라에 관광을 하는 섬은 누블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은 뭐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이 다 별도의 모듈로 만들어져 있고 GitHub 저장소에서 받아서 컴파일을 해서 프로덕션 서버에 올라가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죠? 뭐, 근데 뭐 요새 뜨는 기술들 다 갖다 썼습니다. 네, 저희는 레거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회사를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최신 기술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되게 이제 좋아 보여요. 저렇게 만들면 되지 뭐. 네,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몰랐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네. 멘붕을 하고 웃을 때 허허허허 하고 웃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겪게 된 게 이런 거죠. 저희는 오픈 소스들을 잘 가져다가 조합을 해서 저희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폴리머를 갖다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사실 폴리머가 좋다라고 주장을 해서 처음 소개를 드린 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두 분한테 매우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은 있죠. 네. 네, 그래서 0.5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0.8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개발 시작 처음부터 지금까지 140일밖에 안 됐거든요. 0.5가 나오고 0.8이 나오는데 0.8에서 스펙이 좀 바뀌더니 0.9는 그 이전하고 후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코드를 다시 짜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심지어 직접 컨버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올려줬는데 그것도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다 포기하고 그래 역사와 전통의 부트스트랩이지. 자 부트스트랩 3 들어와. 다시 만들었는데 한 일주일 다시 만들고 나니까 구글 I/O 2015가 열리면서 1.0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프로덕션 레디라고 딱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박아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 폴리머가 좋긴 좋았지. 뭐 그래서 돌아가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렇게 딱 박혀있죠. 0.5가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그 개발할 때는 상관없는데 다 만들고 나면 벌커나이즈 프로세스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폴리머라는 게 기존 HTML 문법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컴파일을 해서 최종적으로 HTML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일종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안 들어갑니다. 컴파일을 하니까. 백지가 백지가 나오거나 뭐 나오죠. 스타일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 이제 흰바탕에 까만 글씨만 나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벌커나이즈를 패치를 해서 제출을 했죠. 이젠 돼요. 한 줄 고치면 두 줄인가? 두 줄 고치면 되는 문제였어요. 네. 그다음에 컴파일하기 전, 그러니까 개발할 때랑 프로덕션 할 때랑 CSS 적용이 달라서 엘리먼트가 완전 다르게 막 어그러져서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패치를 해서 제출을 해서 지금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퍼라고 맨 마지막에 겪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부분인데 그게 뭐 나름 기능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자바스크립트 맵 지원을 집어넣는데 섀도우 돔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또 홈페이지 깨지는 문제가 있었죠. 이것도 패치를 해서 제출을 했죠.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0.0을 보니까 이제 일정 프로덕션 레디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다 안 되던 건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봤더니 다 투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구글 I/O는 됐고 위에서 이제 발표하라고 쪼니까 0.9에 리브랜딩만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필요한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되고 있고요. 일주일마다 버전이 1씩 올라요.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1.0. 뭐 지금 1.1.1일 거예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저희 코드를 만드는 시간도 있지만 폴리머 자체를 고쳐서 버그 패치를 제출을 하거나 기능을 제출을 하고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뭐 페이지가 좀 겹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폴리머 자체가 이제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들에서 그 웹 컴포넌트.js가 호환성을 다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페이지 렌더링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횟수로 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거의 뭐 같은 페이지를 렌더링을 80번 가까이 하고 심지어 크롬에서도 9번 정도 렌더링을 새로 합니다. 사파리는 점점 호환성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웹킷 2로 이렇게 포킹 되기 전에 웹 컴포넌트 관련 컴포넌트들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두 개 갈라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애플 쪽에서 이제 이런 돔 엘리먼트나 웹 컴포넌트 관련된 코드를 계속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호환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달릴까요? 네. 문법 충돌 부분이 있는데 폴리머랑 장고랑 문법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잘 나눠서 써야 돼요. 잘 상의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된 문제들도 있는데 크로스 오리진 그 리소스 스크립팅이라고 해서 다른 사이트에 있는 스크립트를 못 불러오게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보안 문제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용자가 스크립트 태그 집어넣거나 하면. 그렇죠. 근데 폴리머 같은 경우는 벌카네이즈 하면 HTML이 하나만 딱 나와요. 그 안에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몽땅 랭글링 돼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COR에서 조건에 만족을 못해요.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게 크리스퍼라는 애인데 그 크리스퍼도 버전업 될 때마다 뭔가 버그가 하나씩 있어서 열심히 패치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새 버전이 나오면 바로 쓰지 마시고 한 3, 4일 지나면 저희 아니면 저희 같은 누군가가 패치를 한 안정화된 버전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그 콤문에 이상한 거 집어넣는 거 방어하기 위해서 토큰을 사용을 한대요. 장고에서. 폴리모에서 AJAX를 쓸 때 임의의 헤더를 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저 CSRF 토큰을 헤더에 넣어서 보내야 정상적인 AJAX로 콜로 인정을 하거든요. 되도록 직접 패치를 했고요. 아마 다음 주 버전에는 이제 또 되도록 돼서 나올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뭔가 하고 있는데 뭔가 좀 하는 일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영장인 줄 알고 수영하려고 뛰어들었더니 사막이고요. 완전 난리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영을 할 때는 이게 수영장인지 바다인지 사막인지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장담하건대 아마 3, 4년, 2, 3년 안에 다 트렌드는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그 관련 비슷한 걸 하는 것들이 엑스텍이나 모질라 엑스텍이나 이제 페이스북의 리액트나 뭐 구글의 폴리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써보시면 돌아갈 수는 없어요. 기존의 웹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익스플로러, 뭐 윈도우 7,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죠? 그냥 앱으로 만들자.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또 이것도 쉽지가 않죠. 네. 네. 고생하신 분이. 네, 제가 해야 되나요? 전 뒤에 할 얘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일렉트론으로 앱을 만들면 불림 폰트가 강제됩니다.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불림으로 나와요. 폰트를 지정해서. 그래가지고 저희 결국에는 서버 쪽에다가 한글 웹 폰트를 호스팅을 하는데 문제가 한글 웹 폰트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21세기인데 여기 코딩 되게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 계시죠? 21세기에 저 폰트 중에서 2350자를 줄여서 완성형 폰트를 만들었습니다. 용량 때문에.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령이 좀 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완성형 폰트를 만들어서 웹에서 지금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똥방각화 안 적히죠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네. 그리고 웹 이것도 문제인데 일렉트론은 크로미움인데 저희가 웹에서 이제 사파리로 접근할 수 있게 디자인하려고 하면 의외로 CSS가 좀 어긋납니다. 같은 웹킷 툴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렌더링 엔진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이거 목이 아파서 못하겠네. 네. 말씀 좀. 네. 저희가 이제 그 뭐 백엔드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삽질 이야기가 있는데 뭐 장고에 이제 뭐 아마존 RDS로 MySQL 인스턴스 띄워서 붙여보자 했는데 뭐 파이썬은 유니코드나 이런 거를 잘 서포트를 하는데 MySQL이나 SQLite 같은 어떤 그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특정한 형태의 어떤 포린 키와 뭐 이렇게 특정한 그 어떤 컨피그레이션이 이렇게 믹스가 되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아마 뭐 삽질을 해서 해결을 하려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저희는 시간이 없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포스트그리에스큐엘로 갔습니다. 뭐 잘 됐는데 약간 마이에스큐엘에 비해서는 그 가성비가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제가 삽질을 했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폴리머 좋아요. 우리 UI 프레임워크는 폴리머로 짜면 될 것 같아요 하고서 저는 이제 싹 도망을 가서 이제 뒤에서 삽질을 했는데 앞에서 이제 두 분 삽질하는 사이에 근데 10분 남았답니다. 네, 그 에이싱크 IO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아마 파이썬 코리아 세미나나 아니면은 뭐 내년 파이콘 같은 데서 이렇게 튜토리얼 같은 걸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매우 좋은데 이게 복잡한 코드를 실제로 짜면은 예를 들면은 코루틴이 한 뭐 클래스에만 20개쯤 있고 각각의 코루틴마다 서브 코루틴을 한 10개쯤 부르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일드 프롬을 분명히 어딘가 하나 빼먹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랭귀지이기 때문에 코루틴을 그냥 일드 프롬 같은 전용의 문법을 쓰지 않고 호출하면 그냥 제네레이터가 리턴이 돼요. 근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를 실제 접근을 해보기 전까지는 얘가 잘못 넘어온 건지 아닌 건지 컴파일 타임에 전혀 검사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줄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검사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파이썬에 AST라고 해서 파이썬 코드를 파싱하는 모듈이 있어서 그걸로 뭔가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이론상 어차피 100%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런타임에 실제로 돌려봐야만 알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왜 이렇게 슈도 컴파일러까지 짜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삽질 그리고 뭐 다음 버전에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기 때문에 데모나이즈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아갔고 또 그 데모들을 이렇게 띄웠다 죽였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드상에서 계속 이상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뭐 실제 돌아가는 부분은 다 잘 돌아가는데 종료를 할 때마다 계속 무슨 익셉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찾아보니까 그 우리가 이제 어싱크 IO 루프에서는 뭔가 리소스 해제를 할 수 있게 일드나 이런 그 이벤트 루프를 스케줄링을 한 번씩 더 해줘야 되는데 많은 그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그런 부분을 잘 핸들링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을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또 타이머 같은 어싱크 IO의 이제 슬립 펑션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타이머를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머도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루프 돌렸다가 뭐 키보드 인터럽트 나면은 끈다라는 이런 코드를 돌려도 막 에러가 나요. 이거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에러가 나지? 이게 사실은 뭐 태스크를 잘 캔슬을 해서 그 캔슬된 태스크가 실제로 이제 회수될 수 있는 그 스케줄링 타이밍을 주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일들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삽질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매뉴얼에 이런 부분이 잘 안 써 있어요. 그리고 뭐 에싱크 IO 기반으로 레디스를 사용하는 뭐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그래서 뭐 스캔 커맨드를 잘못 구현을 해서 뭐 그 부분을 또 실제 직접 패치를 보낸 것도 있었고 커넥션 풀 API를 설계를 잘못해서 처음에 저희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만든 건 줄 알고 썼는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좀 다른 라이브러리로 갈아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이런 모듈들에 열심히 막 패치 제출하고 커밋하고 있어요. 왠지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로 엔큐도 뭐 어싱크로너스 하고 블로킹 하지 않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양날의 검이 돼서 실제로는 상대방 서버가 안 떠 있어도 얘는 그냥 커넥트를 하면 커넥트가 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삽질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타임아웃을 적절히 검사를 해줘야 되고 또 제로엔큐 라이브러리의 그 소켓의 큐 길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길이에 따라서 얘가 블로킹하지 않고 메시지를 계속 쌓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블로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로그스태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황당한 버그가 있었는데 매뉴얼 제 딴에는 매뉴얼대로 다 보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무한 루프를 돌면서 CPU를 막 100%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뭔가 뭐 컨피그레이션에 문제가 있고 도큐멘테이션에 뭔가 자세히 안 써놔서 뭐 하나를 빼먹었더니 문제는 그거와 관련된 컴포넌트에서는 에러가 안 나고 다른 컴포넌트가 에러가 나고 막 이런 버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발자들한테 리포트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제가 할까요? 그럼? 네. 뭐 도커 제가 처음에 이제 시놀로지를 한 대 사서 정확히 얘기하면 제 시놀로지에다가 도커를 올리고 테스트를 해서 되는 것 같아서 EC2를 하나 파고 도커 레지스트를 만들었는데 의도했던 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나온 이유대로 레이티스트가 아닙니다. 그 도커 1이 있고 도커 2가 있는데 도커 2랑 1은 아예 달라요. 네, 설정 보안이 방법도 안 돼요. 다르고. 네. 지금 도커는 도커 2를 개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커를 사용하고 계시면 아마 1.x대 기반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2.0을 밀고 있는데 2.0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나름 도커 쪽에서도 큰 문제라서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코드 러너를 만들 때 여러분들 아이파이썬이나 주피터 프로젝트 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가져다 쓰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혀 스케일러블하지가 않아요. 분산 처리도 안 되고 보안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 여기 주피터를 멀티 유저 레벨에서 쓰면은 유닉스 계정을 실시간으로 만들었다 지웠다면서 그 유닉스 계정에다가 권한을 주고 그 실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임포트 OS, 뭐 OS, 뭐 CHDIR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다 볼 수 있고 루트는 안 날아가긴 합니다. 어쨌든 보안적 문제가 다 그대로 있어서 저희가 가져서 쓸 수가 없었어요. 기본 설계가 로컬 노트북에서 그냥 로컬 앱 실행하듯이 웹 인터페이스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서 저희가 서비스용으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서 소루나라는 서비스를 그냥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기본부터 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드를 만들었어요. 못 만든 게 아니라 이 삽질하면서 만들어서 대충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이건 앱이고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지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이에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거고 여기 코드 블록을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이 문서는 편집을 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개된 웹페이지가 있어서 그 주소로 접속하면 대충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자기가 작성한 문서와 코드로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예제 엔트리 같은 거를 고유 URL을 부여를 해서 그걸 이제 웹에 사람들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메터리얼 디자인 적용돼 있는데 다 날라갔어요. 너무 밝게 나와서 얘네 사실 이렇게 그림자로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컬리머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셔서 강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자 앞으로 할 일 설명하시죠. 네. 뒤엔 제가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게 일단 돌아만 간다라는 수준으로 구현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상용 서비스로 제대로 대규모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리소스 컨솔리데이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기술적인 도전 사항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버네츠 요번에도 아마 그 세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gRPC 플러스 커버네츠에서 근데 그쪽 기술을 저희가 이제 한번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검토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아마 주파이터나 아이파이썬 노트북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그래프 같은 거를 그리면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실행 결과에 이렇게 텍스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그림이나 그래프가 딱 나와서 이렇게 확대 축소도 해볼 수 있고 막 그런 인터랙티브한 것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함께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그 다음에 사용자 액티비티 로그를 그대로 남겨서 이게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이 사용자가 뭘 하고 있느냐를 일반적인 그 사람의 프로파일링을 계속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해서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뛰어난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자동 코스를 만드는 부분들을 테스트 코드가 아니라 좀 고도화를 시켜서 만들어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 D3JS를 붙여서 이제 비선형적으로 이 사람에게 코스를 제안해주는 U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이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네, 좋은 소프트 네, 그렇죠. 저희 그래서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했는데 해보니까 저희는 사실은 삽질을 넣죠. 어느새 저희는 4대강에서 흙을 파는 그런 느낌? 그리고 자체 개발하고 뭐 패치도 제공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주로 컨설트 하시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 소스 갖고 와서 이 소스 갖고 와서 잘 합치면은 좋은 솔루션이 돼요.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잘이 중요한 거죠. 잘. 네. 근데 또 그거 해보는 건 재밌어요, 여러분. 그게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희 멤버들이고요. 감사합니다.